출범 2달 된 윤석열 정부의 또 탄핵 카드 꺼낸 누굽니까? 예, 제1야당 민주당입니다. 제1야당 민주당. 그리고 탄핵이란 말이 가끔씩 약 한 달 윤석열 정부 출범이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했죠. 그러니까 6월 중순부터 탄핵 얘기를 꺼낸 민주당 의원들이 솔솔 나왔죠. 솔솔. 예, 솔솔 나오는 상황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주당의 대표성이 있는 원내대표 박홍근이 그것도 전 국민이 다 라이브로 생중계로 지켜보는 데서 탄핵이란 말을 또 꺼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글쎄요. 탄핵이란 말을 꺼낼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신뢰와 그다음에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런 측면을 보여준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그걸 뭐 자초했다고 표현을 해도 좋고요. 아무튼 2달 동안에 국민들의 그 여러와 같은 기대, 또 정권 교체를 열망한 분들의 그런 그 기대에 미흡했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그거를 틈타가지고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글쎄요. 참나 저도 모질질 못해서 이럴 때는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야 더 아주 강력한 워딩일 텐데 좋습니다.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가 바로 저렇게 탄핵 그 다음에 경고라는 말을 수없이 쏟아냈다. 어디에서? 국회에서. 그것도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겨우 출범 2달, 물론 뭐 출범 2달이고 석 달이고 그 수치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은 탄핵이란 그 말이 지금 꺼낼 시기입니까? 그리고 탄핵이란 얘기가 적용이 될 정도로 그럼 국가의 기강이라든가 정권 비리가 지금 터져 나왔나요? 네. 글쎄요, 참, 적폐청산을 막으려는 발악입니다. 그렇죠? 적폐청산을 막으려는 세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예, 성동격조라고, 그렇죠? 예,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치기는, 서쪽을 치는 성동격서 전략의 다름 아닌 것이죠. 실제로 저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칼날을 피하기 위함일 텐데 바로 이 탄핵이란 말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예, 설총맘님, 설총맘이 지금 뭐 유럽에 계시는 걸로 어제도 노르웨이 숲에서 보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설총맘이 위에서 또 계속 보내셨군요. 저는 지금 노르웨이 오슬로입니다. 나라 소식은 꼭 챙깁니다. 예, 저는 어떤 특정 매체보다 아시아투데이에서 예, 좀 노르웨이 또 오슬로에 가 계셨군요. 야, 뭐 여행입니까? 뭐 아주 이 출장입니까? 아주 참 좋습니다. 뻐꾸기님 설총이 안 추워요. 천일TV님 감사드립니다. 예, 설총맘님이 일찌감치 들어오셨네요. 네, 그렇군요. 지금은 어디시라고 그랬죠? 노르웨이, 오슬로. 오슬로가 노르웨이 수도죠? 네, 수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슬로에 계시는군요. 네. 예, 북유럽이면은 대한민국하고 아마 6시간, 5시간 이렇게, 그겁니다. 시차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지금 아침 새벽일 텐데, 예, 새벽 6시 정도 됐겠네요. 예, 3일 전인가 이 방송을 듣기 위해서 알람을 틀어놓고 잤다가 지금 겨우 일어났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설총맘님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먼 노르웨이까지 가가지고 또 관심을 보여주셨네요. 여행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는 법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설총맘이 오늘 여러 가지, 예, 김 박사 항상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토미리스님.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노르웨이니까 춥냐고 물어봤군요. 거기는 이제 북유럽이니까. 이렇군요. 예, 좋습니다. 네. 예, 우리 뻐꾸기님은 설총님이 약간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죠. 네. 이 뻐꾸기님이 그 뻐꾸기군요. 그 분탕을 지는, 네. 이른바 저쪽 문바라든가 이재명바인데 지금 이제 계속 그 뻐꾸기죠, 맞죠? 네, 와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또 저도 이렇게 공격하는 그 뻐꾸기군요. 그래서 저렇게 말이 걸치군요. 누구누구 여행 갔나? 예. 저는 지금, 굉장히 잘 아시는 사이인가? 이렇게 말을 편안하게 하지 싶었더니만 뻐꾸기가 그 분탕 뻐꾸기군요. 김 박사 인기가 많습니다만은, 예,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김 박사 방송에도 벌레가 스물스물거립니다. 저는 달나라보다도 먼 화성에서 김동원의 하이프를 시청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그 뻐꾸기인지는 제가 지금, 예, 연결을 못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예, 말을 좀 이렇게, 격조 있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얼굴이 나온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그 인격이라든가 이런 건 그래야 본인도 더 돋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노르웨이에서도 김 박사를 응원하네요. 라고 또, 토미리스 님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탄핵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핵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수렁에 빠뜨린, 네, 그런 그 상황이고, 제가 어제 그저께도 바로 이 시간에,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물론 이 배신자, 배반자 또 등장을 하고 그렇죠. 유승민, 김무성,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들으신 분을 작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탄핵을 위해서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 20명, 최소한도 20명이 필요하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박지원, 예,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었죠. 야, 탄핵 그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 당에서 한 20명, 최소한도 20명이 반란표가 나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무성, 예, 그건 여러 가지 이 기사라든가 이런 그 문서에 나옵니다. 예, 김무성 당시, 예, 전 의원이죠. 김무성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형님, 제가 40명은 책임지고, 그렇게 표 갖고 올게요. 그러면 됩니다. 라고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무성, 유승민, 거기에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탄핵을, 이른바 기획을 하고, 이런 그 모의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조남봉님, 재미를 붙였네요. 탄핵. 맞습니다. 한 번 탄핵으로 재미를 봤다는 게 뭡니까? 정권을 뺏어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정말 촛불 세력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던 이 정권 아닙니까? 예. 탄핵으로 말미암아 광화문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예, 그들은 또 100만 명까지 모였다고 하는데 그 촛불 집회로 탄생한 문정권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촛불 세력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누차, 예, 세월호한테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촛불 세력에도 그렇죠.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정권을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탄핵으로 한번 재미를 본 민주당이 다시 2달도 안 된 윤석열 정부에게 탄핵 올가미를 지금 씌우고 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약 33, 34, 35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30%가 깨지고 앞에 2자가 부르면은 상당히 지금 그 정권 초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개혁, 무슨 동력, 드라이브를 걸고 뭔가 하여튼 문재인 정부하고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개혁 드라이브가 이제 동력을 잃게 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데요. 글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체대한 상황에서 바로 박홍균이 탄핵 얘기를 꺼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촛불 세력이요, 다시 한번 뭉치십시다. 네, 이런 그 메시지입니다. 예.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른바 2017년, 지금으로부터 5년 반 전에 광화문에 모였던 촛불 세력들이요, 다시 한번 뭉칩시다.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27만 표로 아슬아슬하게 윤석열에게 정권을 뺏겼지만, 얼마든지 다시 찾아올 수가 있다. 그리고 봐라, 지금 지지율 저렇게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지 않느냐. 옛날의 추억을 다시 상기를 시키면서 촛불 세력이요, 다시 한번 골기합시다, 일어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예. 국회 민의의 전당에서 탄핵 얘기를 꺼내고 박근혜와 최순실을 다시 들먹이는, 예, 십상시 얘기도 했죠. 십상시 얘기. 예, 이른바 후한 말에 이른바 이 내시들 10명이 국정을 농단했다 해가지고 십상시, 내시할 때 그 시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육상시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예, 육상시. 대통령실 핵심 요직을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가 장악을 했다. 그 권력 사유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게 바로 탄핵,
각오해라 라고 하는 탄핵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뭐 발칵 뒤집혔죠. 야, 민심을 대선 결과 이거를 불복하는 정말 오만 방자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야당의 일부 내부, 그러니까 지금 반 이재명계죠. 예, 반 이재명계에서는 야, 아무리 그래도 탄핵 얘기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너무 성급했다. 오히려 저렇게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저렇게 살살 뿌리고 있습니다. 네. 야당 내부에서도 물론 주류가 지금 친 이재명계고 반 이재명은 이제 비주류이기 때문에 저 야당 내부라는 건 이제 비주류에서 나오는 것이죠. 야, 그렇지만 해도 넘어왔다. 지금 2달 된 그런 정부 출범 2달 만에 무슨 탄핵 얘기를 또 꺼내냐. 그건 오히려 역풍을 불 우려가 대단히 높다라고 돼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풍이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태풍급의 역풍은 아닌데도 국민들이 지켜보실 겁니다. 쟤들은 벌써부터 탄핵 얘기를 꺼내는구나. 참 민주당도 참 민주당스럽다라고 하는, 예, 지금 이제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게 윤석열에게 투표를 한 상태에서 약간의 등을 돌린, 그러니까 지지철에 마음적으로 아이고 이거 좀 미흡하다라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을 지지할 리는 가능성은 매우 낮죠. 뭐 만무하다는 얘기까지를 제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다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모멘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그때 탄핵 얘기를 박홍근 이자가 얘기를 꺼낸 상태에 지금 이게 역풍이 어떤 식으로 어떤 거에 가만히 잠잠고 있다가 며칠 뒤에 예컨대 대우조선이라든가 이런 폭발력 있는 이슈가 터지면은 그 역풍이 다시 불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이렇게 2달 된 윤 정부에게 또 탄핵 카드를 꺼낸 민주당도 참 민주당스럽다 하는 얘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죠. 예,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라고 박홍근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 육상시가 여러분들 글쎄 6명의 이른바 넷이라는 얘기인데, 예, 중국 저 얘기가 나오죠. 중국 후한말 시대에 환관 10상시에 비유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6명의 이 넷이, 이제 뭐 넷이라는 게 조금 뭐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문고리, 대통령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6명의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검찰 관련, 일부러 이제 프레임을 그렇게 따는 거죠. 검찰 출신 6명을 이름을 살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검찰공화국이다. 그러니까 이 촛불 혁명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촛불혁명이라는 거는 이제 그들의 표현이죠. 뭐 저는 촛불혁명이란 말에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6명의 얘기를 솔솔 비치고 있습니다. 6명 이름이 다 이제 검찰 출신입니다. 지금 청와대 내에 무슨 뭐 인사수석, 인사 있죠. 무슨 그 복두규라고 하는 인사수석, 그다음에 인사비서관, 또 돈을 챙기는 총무비서관, 이런 사람들 6명이 똘똘 검찰 때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른바 문고리 권력, 박근혜 때의 문고리가 3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됐다면은 지금은 6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해서 육상시란 말을 꺼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려면 반드시 저 6사람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문고리 권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네. DB클로님, 또 진해권님, 세븐님, KHH님, 네. 검찰 출신이라 비리자들 다 잡아 드릴 테니까 나쁠 거 없지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출범 2달 된 윤 정부의 또 탄핵 카드를 꺼낸 지금 민주당, 딱 한마디만 더 제가 아주 요약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또 박홍근 원내대표, 그들이 탄핵을 지금 얘기할
그럴 그 자격이 있는지, 지금 민심이 민주당을 지지를 해서 저렇게 자신 있는 표정을 갖고 탄핵을 얘기하는 건지, 아마 그게 아닌 거는 본인 스스로도 다 잘 알 겁니다. 어떻게 집권당을 프레임을 씌워서 이른바 박근혜와 최순실 이 탄핵 모드로 다시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려고 하는 참 몸부림, 안간힘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예, 이슈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탄핵 얘기는 참 입에 저거 담고 싶지도 않은 얘기인데, 글쎄요, 어제 또 국회에서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